그날 밤 화면 속 자막 한 줄이 사람들의 숨을 멎게 만들었습니다. 김호중, 안티팬 108명, 그리고 7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 청구. 숫자만 놓고 보면 마치 거대한 폭풍이었습니다. 108이라는 인원은 단순한 개수가 아니라 인터넷이라는 광장에서 그를 향해 날아든 말들, 그 말들이 쌓여 만든 무게, 그리고 그 무게를 법정으로 끌고 들어가 이제는 끝을 보겠다는 선언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역공이라고 불렀던 그 반격이 법정 문턱에서 크게 미끄러졌다는 소식이 퍼지자 여론은 순식간에 두 갈래로 찢어졌습니다. 누군가는 그래도 용기였다라고 했고, 누군가는 이건 너무 큰 배팅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더 무서운 질문이 조용히 기어 나왔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명예훼손이고 무엇이 그냥 의견이었을까? 법은 어디까지를 상처로 보고 어디까지를 말의 자유로 보았을까? 이 사건의 진짜 핵심은 김호중이라는 이름 하나를 넘어 우리가 매일 손가락으로 누르는 댓글 한 줄이 어느 순간 칼이 될 수 있고 또 어느 순간 바람처럼 흩어질 수 있다는 현실 그 자체였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생각합니다. 악플은 다 불법이고 고소하면 다 처벌되며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말하면 법은 반드시 들어줄 거라고요. 하지만 법정은 냉정했습니다. 거기에는 눈물이 아니라 문장과 맥락이 올라갑니다. 사실이라고 주장되는 말이 무엇인지, 근거가 있는지, 표현의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 반복적으로 누군가를 겨냥해 공격했는지, 한 번의 화풀이였는지, 조직적인 몰이였는지, 게시물이 누구에게 얼마나 퍼질 가능성이 있는지까지 차가운 저울이 하나씩 올라옵니다. 마치 이 말은 흉기인가 아니면 과장된 불평인가를 재판부가 현미경으로 뜯어보는 것처럼요. 그래서 이 사건이 더 극적입니다. 여론의 체감은 저건 분명히 인격살인이라고 외치는데 법의 판단은 그건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론과 법 사이에는 늘 간극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간극이 크게 벌어지는 순간 사람들은 분노하거나 허탈해합니다. 이번 사건의 역공 실패라는 말은 바로 그 간극이 폭발한 장면을 상징합니다. 더군다나 108명이라는 규모는 사건을 단순한 개인 분쟁이 아니라 시대의 풍경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한 사람을 향해 같은 방향으로 돌을 던진 거냐는 질문이 나옵니다. 동시에 그 많은 사람을 다 법으로 상대한다는 게 가능한가? 라는 현실적인 의문도 따라붙습니다. 법정은 감정의 무대가 아니라 입증의 무대입니다. 상처받았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말이 허위인지 악의가 있었는지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렸는지 그리고 그 평가 하락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촘촘히 보여줘야 하는 세계입니다. 그러니 108명을 상대로 한 7억 청구는 그 자체로 상징이 되어버립니다. 누군가에게는 끝까지 싸우겠다는 선언이었고 누군가에게는 여론을 제압하려는 압박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상징은 판결이라는 결론 앞에서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다수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 그리고 극히 일부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손해가 인정되었다는 소식. 이 지점에서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럼 나머지 말들은 괜찮았던 건가요? 하지만 질문의 방향이 조금 틀어져 있습니다. 역공 실패라는 말에는 또 다른 그림자가 있습니다. 반격이 실패했을 때 남는 것은 단지 패소라는 결과만이 아니라 여론의 또 다른 파도입니다. 봐라, 법도 인정 안 했다라는 말이 날아오고 그래도 일부는 인정됐다라는 반박이 뒤따르며 결국 사건은 더 크게 재생산됩니다. 역설적으로 소송이 논란을 끊어내지 못하고 오히려 더 강한 조명 아래로 끌어올리는 순간이 생깁니다. 마치 불을 끓여 물을 뿌렸는데 그 물이 기름과 섞여 더 넓게 번지는 것처럼요. 그럴 때 당사자의 심리는 어떨까요? 사람들은 종종 승패만 봅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그 뒤에서 시작됩니다. 법정의 결론이 나왔다고 해서 마음의 소음이 멈추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겪은 건 이 정도가 아니었는데 라는 허탈감이 밀려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표현을 했던 사람들 중 일부는 그럼 더 세게 말해도 되나? 라는 착각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 지점이 사회적으로 가장 위험합니다. 판결은 면허가 아닙니다. 이 법이 아니었다고 해서 그 말이 선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이 처벌하지 않겠다고 말했을 뿐 사회가 괜찮다고 승인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인터넷에서는 이 미묘한 차이가 쉽게 사라집니다.
사람들은 법과 도덕을 한 덩어리로 섞어버리고 그 순간 또 다른 폭주가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이 우리에게 던지는 진짜 핵심은 무엇일까요? 고소하면 이긴다 도 아니고 연예인은 욕먹어도 된다 도 아닙니다. 핵심은 온라인에서의 말이 얼마나 쉽게 커지고 얼마나 쉽게 무기가 되는가, 그리고 그 무기를 법으로만 꺾을 수 있다고 믿는 순간 얼마나 큰 실망이 오는가입니다. 법은 분명 필요합니다. 그러나 법은 최후의 장치입니다. 그 전 단계에서 사회는 스스로의 언어를 관리해야 합니다. 비판은 필요합니다. 공인의 행동은 검증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검증은 사실과 근거 위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비판은 문제를 향해야지 사람을 찢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인터넷은 자극적인 문장을 보상합니다. 조회수가 오르고 공감이 눌리고 맞장구가 붙으면 더 센 표현이 따라옵니다. 이 정도는 다들 하잖아 라는 집단 심리가 개인의 책임감을 마비시킵니다. 그리고 결국 누군가의 이름이 트렌드에 오르는 순간 군중의 언어는 폭풍이 됩니다. 김호중 사건은 그 폭풍이 법정까지 들어간 사례로 읽힙니다. 그리고 법정은 말합니다. 폭풍이라고 해서 다 죄는 아니다. 이 말이 잔인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말은 경고입니다. 법의 문은 좁고 그 좁은 문으로는 모든 상처가 들어가지 못한다는 경고. 결국 우리에게 남는 선택지는 하나입니다. 법정 밖에서 우리가 쓰는 말의 온도를 낮추는 것. 그게 가장 어렵지만 가장 확실한 예방입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럼 김호중은 왜 그렇게 큰 소송을 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의도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추측 가능한 감정은 있습니다. 반복되는 공격이 한 사람을 얼마나 갉아먹는지, 그 고통이 얼마나 깊은지, 그리고 그 고통이 누적될 때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강한 방어가 법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유명인은 말이 따라다니는 직업입니다. 노래보다 소문이 빨리 퍼지고 무대보다 댓글이 더 큰 소리를 내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 법은 마지막 울타리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울타리가 있다고 해서 폭풍이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울타리는 폭풍을 막아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폭풍을 더 또렷하게 보여주는 구조물이 되기도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역공 실패라는 표현이 해자되는 이유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반격이 성공했다면 조용히 끝났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반격이 완전히 관철되지 못했다는 소식은 오히려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논쟁을 재점화하고 도대체 무슨 말들이 오갔길래라는 관심을 키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처럼 느껴집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지켜보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내가 오늘 누군가에 대해 쓰려는 그 문장은 사실인가? 추측인가? 근거가 있는가? 없는가? 비판인가? 조롱인가? 문제를 말하는가? 사람을 찢는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이 문장을 내가 내 이름을 걸고도 똑같이 쓸 수 있는가? 이 질문을 통과하지 못하면 그 문장은 언젠가 나에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누구나 가해자가 될 수 있고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김호중 안티팬 108명 7억 소송이 던진 가장 큰 공포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광장에 서 있고 그 광장의 말들은 바람이 아니라 기록입니다. 그리고 기록은 언젠가 법정이든 여론이든 혹은 내 양심이든 반드시 어떤 방식으로든 결산됩니다. 이번 사건이 역공 실패로만 남지 않길 바랍니다. 역공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우리가 말을 다루는 방식이 조금 더 성숙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다음 폭풍이 왔을 때 누군가가 또다시 108이라는 숫자 앞에서 숨이 막히지 않을 테니까요.